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답입니다. 다트 팁 오브 더 데이 다트 기초문법 21차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다트에서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요것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주시고요. 뉴 플러터 프로젝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름을 스트림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튜토리얼. 네, 뭐 바코딩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퓨처로도 비동기 처리가 가능했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메인으로 가셔서요. 자, 런 앱은 일단 주석을 할 겁니다. 자, 주석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메인을 일단 어싱크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죠. await 퓨처의 딜레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await에서 한번 하는 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얘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게 뭐냐면 비동기가 한 번 보내고 끝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퓨처가 그렇게 그런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퓨처라고 해서 뭔가 문자열이 나간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get 유저네임이라고 해볼게요. sync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wait 걸어가지고 뭔가 문자열을 반환한다고 볼게요. 네, 요거는 뭐 제가 랜덤 리스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잘 해주죠, 그쵸? 존 아이고 그쵸, 이름을 써야지. 변수명 안 썼네요. 네임 뭐 풀 네임스라고 할게요. 네임에서 랜덤으로 가져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next int 그쵸? 다트 매스 넣으면 될 거거든요. 그쵸? 랜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랜덤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써볼까요? 자동 완성 해주라.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get 유저네임을 우리가 호출하게 되면 first user 이렇게 되겠죠? get 유저네임. 한 줄 복사 command D. 그래서 first, second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third, third까지만 할게요. 근데 얘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한 번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보낸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 번 보내고 싶을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보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냐면 이 get username이라는 함수 안에 사실 끝난 거거든요. 하나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이벤트를 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스트림이에요. 스트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물줄기잖아요. 흐름. 그것처럼 비동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요것도 이제 문서 보시면 좋은데요. 문서 부분 좀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스트링 해가지고 get user name 스트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별표가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복수. 그러니까 어싱크가 여러 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여러 개 나간다라고 볼게요. 자, 1초 기다렸다가 나간다. 나갈 때는 일들을 씁니다. 나갈 때 내가 보내는 거. 그러면 얘가 리턴이라고 보셔도 돼요. 리턴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했던 거 그대로 좀 가져오면요. 너무 크네요, 글자가. 이렇게 우리가 랜덤 글자를 보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딜레이를 줄 거야. 또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난 3초. 계속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니면 저희가 뭐 나중에 타이머 같은 거를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동기 흐름이 나갈 수 있는 게 스트림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어때요? 한번 보내고 끝나는 거거든요, 퓨처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다, 이벤트 흐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가? 동일해요. 지금 그 기존에 했던 거 방식처럼 어싱크 어웨이트를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복문 쓰시면 돼요. 지금 보이십니까? 예, 이제 반복문처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await에서 foo, 그리고 내가 받는 거 get user stream 하게 되면 이 스트림 하나하나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개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1초, 3초, 뭐 2초까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쵸,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프린트로 찍어 본다면, 유저를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유저가. 그래서 제가 일단 프린트로 헬로 월드 뭐 이렇게 해볼게요. 헬로 월드.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기다리시게 되면 헬로 월드 찍히겠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벤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 들어와요. 하나, 둘, 셋 들어올 겁니다. 기다려 볼게요. 자, 헬로 월드 찍히고 제인 들어왔고요. 탐 들어왔죠. 그리고 그쵸, 또 제인 들어온 겁니다. 랜덤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싱크 어웨이트로 받는다라면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다른 식으로 받고 싶다. 그때 쓰는 게 이제 스트림 서브스크립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스트림이잖아요. 우리가 스트림을 구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변수에 담아볼까요? 그쵸, 뭐 유저네임 스트림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get 유저네임 스트림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 녀석의 자료형은 지금 스트링이죠. 그러면 얘를, 물론 이제 아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리슨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리슨, 듣는다. 그러면 이제 on 데이터가 이벤트가 들어올 때마다 들어옵니다, 여기가. 그리고 on 에러도 있고 하죠. 일단은 이벤트가 들어오는 거로 받아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벤트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찍어볼 수가 있겠죠? 비슷하게. 유저가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주석할게요. 헬로 월드만 남기고 주석하고. 자,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 스트림을 변수에 담은 다음에 걔를 구독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다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on done이 있어요. 이게 done은 뭘까요?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스트림이 없을 때 타는 부분이 on done이에요. 다시 보면은 헬로 월드 하나, 둘, 세 명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죠? 세 명까지 오니까 on done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에러가 들어왔을 때 받는 것도 있어요. 일단 에러는 지금 무시할게요. 여기에 좀 더 집중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구나는 알았어요. 그런데 얘를 지금 리슨에 대한 반환 형태를 보니까 자료형이 스트림 서브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스트림 서브스크립션이 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변수를 담아보는 겁니다. 스트림 서브스크립션. 그쵸?
그쵸? 임포트 어싱크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면 저희가 구독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두 번째에는 무조건 밥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밥이 무조건 밥이 yiel드가 된다. 그래서 나간다. 그러면 밥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이 이벤트 흐름을 안 받겠습니다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변수를 위에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서브스크립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녀석 일단 옵셔널로 제가 받겠습니다. 예. 그래서 변수에 할당된 서브스크립션은 여기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접근이 이제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유저가 밥이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쵸? 서브스크립션을 캔슬을 시키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벤트를 안 받겠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옵셔널이니까 물음표 해줘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내게 되면 지금 이벤트는 3번 들어오는데 무조건 두 번째는 밥이잖아요. 그러면 밥 다음에는 데이터가 안 들어오게 될 겁니다. 돌려볼게요. 헬로 월드 제인 밥 들어왔죠? 이제 안 들어오죠? 그렇죠.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이터 흐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독이란 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구독을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독 취소한다고 하잖아요. 유튜버 구독 취소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올린 컨텐츠나 이런 게 안 보이는 것처럼 저희도 구독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이벤트 흐름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뭐 기타 제가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뭐 포즈라든지 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일단은 한 번 구독한 거거든요. 그쵸? 한 번 구독했기 때문에 두 번을 구독하게 되면 버그가 생길 거예요. 자, 한 번 더 구독을 해볼게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금 유저 네임 스트림을 두 번 구독한 거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에러가 됩니다. 뭐죠? 배드 스테이트. 스트림이 이미 리슨 투가 됐다. 이미 듣는다고 구독이 돼 있는데 왜 또 구독하느냐, 그거에 대한 에러예요. 이거를 이제 없애주려면은 저희가 이런 구독에 대한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이라고 그냥 계속 여러 개가 구독이 될 수 있게끔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문서를 보시면서 더 많이 알아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번 구독을 해도 이제 문제는 안 생기겠죠. 그렇죠? 에러 안 생기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구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금의 형태를 뭔가 바꾼다든지 우리가 그 여기서 좀 많이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진 않을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 변환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제 어싱크 맵 같은 걸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이미 흐름이 들어오는 거는 사용자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뭔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유저네임이 들어가는데 이걸 나는 그쵸, 지금 뭐 아까 요거처럼 누구의 이름은 멋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는 우리가 유저, 밥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다시 돌리게 되면 이벤트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앨리스 어썸, 밥 어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디스팅트 이런 걸 쓰시게 되면 이벤트가 똑같은 게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못 받게끔 해주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억지로 이벤트를 똑같이 보낸다고 볼게요. 밥이 계속 들어간다 보겠습니다. 밥이 밥밥밥이라고 볼게요. 그럼 밥이 두 번은 원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리게 되면 밥이 한 번만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렇죠. 지금 저희가 구독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밥이 한 번만 들어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을 두 번 해서 그런데 구독 하나 뺄게요. 일단 빼고 돌려보시면 원래는 밥이 두 번 들어오니까 밥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디스팅트라는 이런 그런 헬퍼 이렇게 도와주는
이걸 저희가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자를 통해서 밥이 한번 패싱이 된 거예요. 패싱. 이미 밥이 있으니까 더 이상 똑같은 밥은 안 받겠다 해가지고 이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 스트림 안에서 처리가 된 겁니다. 이 파이프, 이걸 우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그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너무 많이 다루면 힘드니까 오늘 일단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하고 이제 소스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런 그쵸, 구독의 개념, 구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싱크 어웨이트 흐름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비동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흐름이 끊기지 않는 이벤트 루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파이프라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많이 쓸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플러터로 앱을 제작할 때 앱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이벤트의 흐름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앱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앱 아키텍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라이브러리를 보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스트림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사용이 될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 이제 GitHub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터에서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개지겠는데요. 플러터 아키텍처 검색해보면 유명한 게 이제 블럭이라든지 프로바이더, 리버파드 같은 게 있습니다. 일단 리버파드로 가볼게요. git 검색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많이 쓰이지 않았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애들 퓨처 쓰이죠. 그리고 스트림이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스트림 검색해보는 게 이렇게 스트림. 스트림 프로바이더라고 있네요. 스트림 노티파이어라는 것도 있고. 스트림 프로바이더로 가볼까요? 그쵸. 스트림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뭔가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운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때요? 읽히죠? 이제. 얘가 반복이 돼서 뭔가가 들어오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싱크에 별이 붙어 있네요. 그러면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뭔가 소켓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메시지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 받아가지고 걔를 예일드를 시켜서 하나하나 내보내는 거겠죠.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리버파드 SQLite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시면은 소스에 뭔가 있을까요? 스트림 없네요. 근데 퓨처는 있네요. 그쵸? 예. 제가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 로컬 저장소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퓨처로 받는 거예요. 대충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지으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블락시도 한번 볼게요. 블락시 플러터 깃 가보게 되면 대충 보는 겁니다. 블락 위드 스트림이 또 있죠. 볼게요. 이그젬플 보면은 뭐 메인 다트 지금 스트림이 있네요. 그쵸? 티커 다트 요거 보니까 대충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뭔가 1초마다 하나씩 들어오는 건가? 1초마다 계속 이벤트가 나중에 나가는 거라서 스트리밍 거구나.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연결이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좀 어렵더라도 계속 보시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건 이렇게 쓰인 건가 하면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동기적으로 여러 번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채팅이라든지 소켓 이벤트 소켓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서 채팅 메시지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스트림으로 구현이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다트에서 스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드린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